이건 뭐 누가 봐도 그 측근 살리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러니까 이 인맥이라는 부분, 야, 참 중요하죠, 그죠? 인맥, 뭐 대한민국에서 뭐 인맥 정말 중요하죠. 우리 또 인맥을 더 쌓아야 되나? 인맥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 인맥? 워싱턴? 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위클리 광명 정보통. 오늘은 저희가 4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죠. 네. 전해 주시죠. 네, 첫 번째 광명도시공사에서 있었던 인사반란에 관련돼서 징계위원회가 재심이 열렸는데 2명 중에 1명이 면죄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외압이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이고요. 두 번째, 해당 행위를 했던 광명시의회 전직 시의원이 복당도 하지 않은 채 경기도당에서 요직을 꿰차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박수홍 광명시장이 화재 현장에서 본인의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5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김형욱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최민 경기도 의원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정책 토론회를 19일 날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럼 먼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예. 그 영화가 언뜻 떠오르는. 적절하네요. 네. 광명도시공사 관련 소식 전해 주시죠. 네. 광명도시공사 인사 반란이 있었던 거는 4월 초였고, 그때 이제 기사가 한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장 권한대행이었던 박중서 본부장을 패싱하면서 인사를 승인을 했던 그리고 팀장, 지금 그때는 이제 부장이었죠. 그죠. 2명 다 이제 강등됐는데 9월 말에 있었던 재심에서 1명이 강등 조치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한 거는 박승원 시장의 이제 최측근인 서일동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열린 재심에서 이 라이언 일병이 살아난 거. 야, 요게 좀 이제 궁금하죠. 왜 이렇게 살아났는지, 외압이 있지 않았나. 그런 소식입니다. 그렇죠. 박충서 본부장이 있을 때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두 분 다 네. 강등 조치가 되고 네. 정직 3개월 조치가 취해졌는데 네. 그 서일동 사장이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를 주도적으로 했다는 그 L씨는 LC.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그죠. 그리고 뭐 나머지 분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근데 이것도 본인이 인정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경기도 노동위원회에다가 또 네. 재심을 청구를 했죠. 그죠? 네, 정직 3개월 동안 월급을 3분의 2가 날라갔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래서 이제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LC, KC 둘 다, 다 이렇게 구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네. 그 징계위원회 첫 번째 징계위원회 그 내렸을 때 그때 네. 구성원과 네. 7월 달에. 그죠? 근데 9월 말에 재심에서 있었던 인사위원회가 네. 구성원이 좀 바뀌었죠. 그죠? 네, 뭐 임기가 끝나가지고 몇 분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3명은 바뀌었고 한 분은 1차 때 징계위원회 때는 참석을 안 했다가 네. 그 재심위원회는 참석을 해서 네. 그래서 총 9명이죠. 총 9명. 네, 총 9명인데 이번에 이제 7명 이 참석했죠. 참석을 해서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네. 재심이 이제 결정이 난 부분인데 네. 그때 이제 박주서 본부장도 원래는 그 인사위원회에 포함되는데 본인은 이제 당사자니까 제척이 됐고, 한 분은 뭐 상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분이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1심하고 다르게 이제 구성원이 몇 분이 바뀌었죠. 이건 뭐 누가 봐도 네. 그 측근 살리기. 그 L씨가 박수홍 시장의 최측근이었죠. 그죠. 뭐 최측근인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측근이라고 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측근인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사장으로 이제 부임한 서일동 사장 또한 네. 박 시장의 최측근이죠. 야, 우리 기사 썼었죠. 네. 네, 최측근이죠. 그래서 그 재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냥 뭐 합리적으로 그냥 추측을 하는 부분이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런 거죠. 누가 봐도 이제 도시공사 내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 L씨였고 본인도 그렇게 하고 다니고 네. 이번 인사도 본인이 이제 주도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네. 주도한 사람은 쏙 빠져나가고. 그죠 상급으로 다시 복귀를 시키고 다른 분만 네. 그냥 4급으로 징계를 하고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가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인맥이라는 부분, 야, 참 중요하죠, 그죠? 인맥, 뭐 대한민국에서 뭐 인맥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L씨가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다닌 이유가 네. 지금 여기서도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야, 뭐 사장 권한 대행도 뭐 필요 없어. 그렇죠. 내가 대빵이야. 어. 근데 재심에서는 결과가 이제 그 L씨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박준서 본부한테 가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막 하소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K씨가 올린 그 인사가 본부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네. 본인은 본부장이 승인을 해서 그렇게 그런 줄 알고 본인이 사인만 했다 그렇게 억울함을 토로했다면서요, 그죠? 네, 그렇다고. 재심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네. 본부장을 만나서 네. 아 본부장이 이게 오해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본부장님이 승인을 한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사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나 보네요. K가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네. 이거 되게 쉽게 해결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요. 근데 한 번도 안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서 본인이 나는 그 뭐 재심에서? 승인 받은 줄 알고 나는 사인만 했다. 나 억울하다. 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거하고 네. 그 사이에 그 과정들 있잖아. 행동하고 전혀 안 맞죠. 이게 안 맞아. 그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언밸런스죠. 언밸런스.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네.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문서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네.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해명하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를 누가 봐도 이 부분을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기사 안 맞나 보네요. 인사위원들이. 그죠? 속상하네. 오다가 있었나? 아, 이 명단만 알았으면 제가 카톡으로 기사 보냈을 텐데. 그럼 뭐 의미 있나? 에이. 제가 봤을 때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 기사를 봤어도 결과는 뻔하다. 그죠?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해가지고 뭐 투입했는데 어떡할 거야? 야, 참나 이거. 살려야지. 특명이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인사위원회가 면밀하게 이번 사건을 좀 이 돋보기처럼 이렇게 쭉 안 본 것 같아요. 대충. 저는 거의 뭐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요식행위. 아니, 보통 그 검찰들도 현장 답사하고 판사도 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인사위원들이 야, 그 현장에서 그 얘기만 듣고 끝. 누가 봐도 이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한쪽 눈을 감고 한 거지 뭐. 근데 이 외압이 있었다면은 대표님은 어느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박 시장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박 시장이 개입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아, 그래요? 중간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 있겠죠. 중간에서. 그들끼리 내가 박 시장 측근이니 나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있었겠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박 시장이 관여했을 수도 있고 뭐 지금 알 수가 없으니. 진실은 저 너머에 있네요. 근데 이번 결정에 도무지 이게 퍼즐을 맞추려고 그래도 안 맞습니다. 나중에 우리 박준서 본부장 퇴직하면 네. 소주 한잔 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그때 열리나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사건이 앞으로 그 두 사람 다 L씨, K씨가 다 본인들이 억울하다 해서 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다도 구제 신청했고 또 노동위원회도 하고 아니면 이제 지금 또 법정 소송까지 지금 이거 지금 계속 갈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도시공사에서 이분들을 보직을 안 주고 네. 상급 사급 유지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숙을 해라 라는 그렇죠.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숙은커녕 뭐 더 오히려 더 의기양양하게 뻔뻔하게 하고 다니는데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인맥을 더 쌓아야 되나? 인맥이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 인맥? 워싱턴? 자, 그럼 두 번째 소식. 네. 복당도 하지 않은 분이 네. 도당에서 지금 요직을 맡고 있다라는 예. 소식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인데 저도 원래 당원들만 그 도당에서 중앙당에서 일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비당원도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원래는 더불어민주당이었죠, 소속이.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나와서 시의원을 할 때 다른 정당이었죠. 네.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위험에 빠뜨리려던, 그죠? 그래서 해당 행위를 했던 사람인데, 아니, 진작에 좀 복당을 하고 나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들어가서 가장 그 비중이 있는 경기도당의 정책국장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복당도 안 하고 이제서야 복당 요청을 했지? 그러니까 이분이 2016년 총선에서 이제 정의당으로 나왔고. 아, 정의당.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나오네요, 그죠? 예. 백재현 의원이 38%로 근소하게 이제 당선이 아슬아슬하게. 됐었고 네. 그 이후에 2017년인가 2018년에 네. 그 지역위원회에다가 복당 신청을 했는데 아. 그때 거절됐죠. 왜 거절됐을까요? 해당행위가 분명하니. 아, 해당 행위가 분명하니. 그때 지역위원장이 백재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복당 그렇죠. 요청을 하지? 그래갖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는 10월 13일 날 광명갑 지역위원회에다가 경기도당이 이분에 대해서 복당을 할 건데 의견이 어떻는지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날까요? 안 해주고 싶겠죠, 솔직히. 근데 뭐 이게 결과가 뒤집어져 있으니 일단 원래는 A를 밟고 B를 가야 되는데 B에서 A로 내려온 거잖아요. 당연히 지역위원회에서 복당을 허용하겠죠. 그렇죠. 이분이 또 인맥이 이재명 당대표. 그죠? 네, 그분이 그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캠프에서도 일했고 경기도청에서도 협력관으로도 일했고 인맥이 탄탄하더라고요. 근데 2018년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광명에서 또 유명한 정치인들 세 분이 네.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죠. 전직 시의원 그리고 시장 후보로 경선에서 떨어지신 분 네. 그리고 이분 포함해서 세 분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가장 먼저 캠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선점. 그래, 선점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이재명 국회의원이 도지사로 있을 때 네. 뭐 경기도에서 자리 하나 줬다고요? 예, 했죠. 근데 거기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뭐 신임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도 보면 네. 먼저 복당 신청을 하고 도당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뭔가 일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까지 절차를 밟을 수 없을 정도로 뭐 급한 무슨 사안이 있었던 것 같아. 아, 급한 예, 뭐 네 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분이. 네 분이 있어서 자리 차지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다. 뭐 지역에서는 도당 국장하는 자리에서도 지역에서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 그 정도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네. 이제 뭐 지역에서 또 이제 지역 정치를 하게 될까봐 제가 겁이 나네요. 아, 겁이 나세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민주당으로서 지방선거 때 뭐 어떤 역할을 별로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광명에서. 네. 거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다리차 의인 김영욱 씨 네. 감사표를 받았죠. 네. 전해주시죠. 네, 화재가 10월 2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연립주택 화재 현장인데, 야, 큰일 날 뻔했죠. 네네. 근데 사다리차를 이제 운행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살려주세요! 불이 났습니다! 이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사다리차를 갖고 와가지고 이 위층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그분들을 사다리차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5분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야, 저 대형 참사가 날 뻔했는데 광명에 진짜 이런 분이 있으니까 우리 박성원 시장님이 이런 분은 정말 감사패 하나는 줘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해서 10월 12일 날 광명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김형욱 씨에게 박성원 시장께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인물이죠. 네, 이런 분들은 정말 많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훈훈해, 그죠? 네, 그죠. 따뜻하죠, 가슴이. 네. 자, 그럼 마지막 네. 그 최민 도의원이 상당히 의미 있는 토론회를 지금 개최를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전해주시죠. 네. 광명이 낳고 광명이 키운 젊은 정치인 최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10월 19일 수요일 날 오후 1시 30분 광명 종합사회복지관 1층 공연장에서 도시개발구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정책 토론회를 전문가를 모시고 이렇게 주제 발표도 하고 토론회도 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그 도덕처에서 좀 문제가 제기된 여러 가지 학교 개교가 늦어지고 하는 부분들 네. 이게 지금 있는 조례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광명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서울하고도 다르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그쪽은 좀 돼 있는데 경기도는 지금 보면은 시청, 네. 교육청, 조합 이게 뭐 따로따로니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죠. 뭐 재개발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학교 또 뭐 증개축에 관한 법도 다 다르고 해서 그렇죠. 이거를 상당히 면밀히 들여다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라고 이제 이 토론회를 하는데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죠, 그죠? 네. 상당히 많은 그 공부를 했더라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박사인 줄 알았어요. 깊이가 있고, 저는 진짜 뭐 얘기할 때마다 그러는데 깜짝 놀랐는데 너무 준비가 잘 돼 있고, 그죠? 그 백재현 전 국회의원부터 지금 이모경 국회의원까지 옆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보자 했던, 30대 중반인데 거의 뭐 정치적 경력은 제가 볼 때 한 20-3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보좌관 출신이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 그러니까. 그리고 보는 눈이 있더라고. 네, 정말 실생활이 필요한. 이게 들여다보면 그런 거잖아요. 재개발이 광명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고, 근데 이게 뉴타운이 해제됐는데 다시 살아나고 하면은 학교, 초등학교가
재개발이 또 이렇게 옆에서 이루어지면 이게 과부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좀 더 넓게 지어야 되고 운동장도 크게 지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는 이게 수요가 안 맞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3개 기관 뭐 시,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그 조합에서 미리 좀 미래를 내다보고 함께 머리를 맞대자. 이런 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당사자인 우리 그 학부모님들을 모셔다가 네. 최대한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정말 저는 바람직한 네. 그런 정책 토론회지. 다른 정치인들이 이런 걸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 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이제 다 하시면 좋겠죠. 그죠? 네. 우리 최민희 의원만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최민희 의원 뭐 더 띄워줘야 돼. 그래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네. 지난 10월 8일, 9일 페스티벌 광명이 열렸죠. 네, 큰 축제. 그죠. 그 코로나19로 우리 참 많이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 꿈과 희망을 주고, 네, 문화백신. 그죠. 문화백신 캐치프레이즈 아래 또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축제로 준비를 했는데 네. 참 일요일 날 비가 와서 안타까웠죠. 참 옹게 튀죠. 그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고 미숙한 건 분명히 있죠.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시도는 참 좋았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 또 그 후년에 또 준비를 하게 되면 올해보다 훨씬 더 나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번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